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아파트 청약 당첨이 인생 역전이듯 사업자들에게 완파는 사세의 역전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분양 시장엔 본질을 호도하는 광고가 넘칩니다. 회사 보유분 마지막 분양 또는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과대 광고입니다. 또 길거리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새 아파트를 준다는 광고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회사 보유분이란 뭘까요? 이는 바로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 건물을 지었는데 다 안 팔리는 바람에 아직 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파트를 세 글자로 줄여서 미분양이라 말합니다. 물론 회사 보유분이란 표현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와 데이트를 했다는 말이나 장모님 따님 모시고 나들이를 다녀왔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미분양은 여러 단계의 판매 과정을 거칩니다. 보통 처음엔 암암리에 판매합니다. 미분양이란 게 알려져 봐야 좋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땐 초기에 관심을 드러냈지만 분양엔 참여하지 않은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건 대형 시행사 혹은 대형 건설사 급은돼야 합니다. 그래도 분양이 안 되면 조직 분양으로 갑니다. 영업사원들이 점조직을 만들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미분양을 알리는 건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최후의 수단은 할인 분양입니다. 당신만을 위한 특별 할인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트 마감 시간 떨이일 뿐입니다. 할인 분양을 한다는 건 정상적인 판매 방법으론 팔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가격을 깎아준다는 건 정상 가격을 주고 산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논란과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반드시 팔아야 하는 입장이란 이야기입니다. 명목 분양가를 깎아주면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을 사기 때문에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보편적입니다. 종종 기존 계약자들까지 소급해서 아예 분양가를 깎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어떻게든 분양을 완료시켜야 하는 배수진을 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반전의 성공에 집값 상승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입지가 처지지 않았고 하락장에 분양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또 한 가지는 교통망입니다. 특히 지하철 같은 철도망은 집값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광고엔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외에도 계획 중인 사업, 확정되지 않은 구상 정도의 사업이 언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도엔 역 예정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정은 혹시 사업이 아예 추진되지 않고 엎어졌을 경우 면피하기 위한 마법의 단어입니다. 철도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형 개발 사업을 언급할 때도 이 같은 경향을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새 아파트를 준다는 광고도 있습니다. 주로 지하철이나 전단지로 홍보하는데 자세히 보면 모서리에 땡땡지역 주택조합이라고 써 있습니다. 원수가 있다면 소개시켜주길 권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이들이 혼동합니다. 재개발, 재건축과는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그 동네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을 모아서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모여 새 아파트를 짓자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본질은 정부가 땅을 수용해 짓는 신도시와 비슷합니다. 물론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는 이들은 해당 지역에 땅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 광고를 하는 것이고 길거리에서 보이는 광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모여야 돈이 모이고 돈이 모여야 땅을 살 수 있어서입니다. 어딘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지만 자신들만의 절차가 있는 셈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대부분 망합니다. 종종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망합니다. 한번 가입하면 탈퇴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서울시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 설립인가 이후로 다시 앞당깁니다. 깜깜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정하기로 한 지 13년 만입니다. 앞으로 초기 단계의 조합도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시공사와 조합의 과도한 결탁 등 과거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모든 정비사업 구역이 조합 설립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준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공사 선정은 통상적으로 조합 설립 이후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0년 공공관리지원제를 도입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 시행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 항목 없이 대략적으로 책정된 공사비가 시공사에 의해 과도하게 증액되고 이로 인해 사업이 좌초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시의 기대와 달리 시공사가 없는 초기 사업장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한편 시공사 선정 이후에는 설계 변경이 잇따르면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시기에 시계를 되돌리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 교통 등 심해 등이 동시에 진행돼 사업 진행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 라면서 또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브랜드 설계 적용 등이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공사 선정 조기화를 두고 과거에 겪은 문제점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선 공사비 책정과 타당성 검증이 어려워집니다. 기존에는 사업 시행인가를 통해 확정된 설계도서가 공사비 책정의 기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수주전 과열로 인한 비리 발생, 시공사가 사업을 좌우하는 문제 등이 부작용으로 꼽힙니다. 이에 서울시는 제도 개선 특별팀을 운영합니다. 특별팀은 시공사가 확정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공사 항목별 예산을 명시하는 내역 입찰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을 앞당긴다고 해서 기존에 추진한 공공지원제도의 성과를 버리려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상반기 중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신규 택지가 없는 서울의 특성상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라면서 시공사 선정 조기화로 참여자의 전문성과 자금력이 높아지면 조합 설립인가부터 사업 시행인가까지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거 문제가 된 조합과 시공사의 결탁 문제, 사업의 불투명성 등을 최소화하도록 당국에서 관리해야 한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설사들이 양심 없는 게 호황일 때는 본인 지적이고 어려울 때는 정부가 개입하라고 하고 분양가가 미친 게보다도 더 미쳐버린 분양가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살 사람들은 이미 영끌까지 해가며 거의 다 샀고 사야 할 무주택자들 대다수는 소득이 이런 미친 게보다도 더 미쳐버린 분양가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미분양이 많아지니 뭔가 뿌듯한. 자연스럽게 주거용 주택의 가격 조정이 와야 한다. 미분양될 줄 뻔히 알면서도 분양가는 높게 책정한다. 이런 건설사 살려야 되나? 우리나라의 건설사 너무 많아요. 날림으로 짓고도 그렇게 많이 남겨먹는 거 보면 정리가 필요합니다. 벌 때는 돈 쓸어 담고 안 될 땐 정부가 적정한 가격에 팔았어야죠. 분양가가 적당히 비싸야 엄두를 내죠. 팍팍 내리면 미분양 줄죠? 전에는 공급 부족하다며 난리치더구먼. 미분양의 원인은 높은 분양가에 있어요. 예를 들어 김치를 3만 원에 사 먹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10만 원이 된 김치를 사 먹지 않아 문제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공감하겠어요? 분양가가 코로나 이전으로 정상화돼야 미분양이 해소되는 거고 지금 미분양을 나라에서 국민 세금으로 도와줬다간 그 분노의 역풍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거품 타고 거저먹겠다고 분양가를 미친 수준으로 해놓으니 분양이 잘 될 리가 있음? 똑바로 짓는 거부터 잡아야지. 물 새고 무너지고 하자 투성인데. 결국 다들 그냥 갭 투자한 거네요. 몇 개월간 지갑 딱 닫은 거 보면요. 건설사와 투기자들 그 중간 유통 과정에 있었던 시행사와 부동산들 다 문제 있었던 거 아닌가요? 금리가 7%대인데 집을 분양받기 무지 부담스럽죠. 또한 금리가 언제 떨어질지도 미지수죠. 인구는 하향 곡선인데 주택은 상승 곡선이니 빈집으로 남게 신경 쓰지 마라. 앞으로 몇 년간 미분양 계속 쌓일 텐데. 망할 건설사는 제발 좀 망해라. 언론 동원해서 주택 거품 가격 만들고 층간 소음 아파트 짓고 하자 투성 아파트 짓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망해야 할 건설사는 제발 좀 망해야 정신을 차린다. 분양가가 너무 높다. 부동산 호황기 때 실거래가 수준으로 분양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은 과잉 공급된 측면도 있지만 업계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건설 마진이 절반 이상이라 반값에 완판해도 약간의 수익 내서 손해 없이 탈출 가능함. 하지만 온전한 수익을 내고 싶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소유한 언론사 가지고 죽는 소리하며 엄프를 하지.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